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도립남해대학 항공정비학부의 김동희 교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항공산업기사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항공산업기사 실기시험, 다시 해서 작업형 시험은 기체정비, 기관정비, 그리고 장비정비,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도 장비정비, 이 내용은 맞는 기판의 회로를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하고 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영상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장비 정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되는 기본 지식들, 부품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는 세 가지 회로가 주어지는데 그러한 세 가지 회로에 대한 동작을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주어진 회로를 직접 맞는 기판에 만드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같이 그것을 하기 위한 연습 방법, 그리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기사 실기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필답 고사와 작업형 고사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치렀을 것이고, 작업형이 있는데 작업형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항공기 기체 정비 작업, 여기서는 세프티 와이어라든가 리베팅이라든가 튜브 밴딩, 커터핀 이와 같은 작업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 정비 작업에서는 왕복 엔진이나 터빈 엔진을 조립 분해를 하는 작업이 되겠고, 항공 장비 정비 작업에서는 어떤 회로가 주어지게 되면 그 회로를 맞는 기판에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장비 정비 작업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이 장비 정비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정비 작업에는 크게 세 가지 회로가 주어지게 되는데, 경고 회로, 디밍 회로, 조명 계통 회로, 이 세 가지 회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회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장비 정비 작업은 크게 이제 어떤 부품과 회로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만든 기판에 회로를 만들어서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작업 기준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작업 기준이 주어지고 있는데, 많은 작업 기준이 주어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체 골고루, 그러니까 기판의 부품을 조립할 때 기판 전체에 골고루 안배한다. 이것은 주어진 부품 개수에 비해서 주어진 맞는 기판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맞는 기판 전체에 골고루 부품을 배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저항의 색띠는 동일 방향. 우리가 저항은 색깔로 띠가 나눠져서 있게 되는데, 이때의 색띠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점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점퍼선이 생기지 않도록 연습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점퍼선이 생겼을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점퍼선은 웬만하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품은 기판에 밀착시키고 좌우 리드 선의 구성을 균형 있게 한다. 자, 여러 가지 부품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부품을 기판에 접촉을 시킬 때는 완전히 밀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품에서 나오는 단자의 좌우 상하 길이는 동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선은 동방면에 밀착시키고 직선적으로 한다. 자, 여러분들이 부품을 배치하고 그 반대편에 납을 이용을 해서 배선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배선은 항상 직선으로 곡선이나 뭐 45도 각도를 이룬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항상 직선과 90도 각도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납땜을 작업을 할 때 그와 같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연습 또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부품을 골고루 안배해야 된다는 거. 저항색 띠는 동일 방향. 그리고 점퍼선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품은 기판에 밀착시킨다. 그리고 배선은 직선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자 회로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는 네 가지 부품의 동작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회로의 동작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부품을 배치하고 배치된 부품에 납땜 작업을 하는 이 네 가지 과정으로 항상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부품에 대한 이해를 부품별 동작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이유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회로가 세 가지 회로가 이제 주어진 것 중에서 세 가지 회로 중에서 한 개의 회로를 여러분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어지는 부품은 세 가지 회로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다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주어진 부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고자 하는 회로와 관련된 부품만 골라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라내어진 부품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품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첫 번째 부품을 골라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어진 회로의 동작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회로에는 여치 스위치와 LED 그리고 램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다 마치게 되면은 이러한 스위치들을 조작을 해서 여기에 LED나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때 스위치를 어떻게 하면 어떤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어떤 LED에 불이 들어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작업을 다 끝나고 나면은 감독관님한테 여러분들이 작업한 것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스위치를 동작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LED나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회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보여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스위치를 어떻게 했을 때 LED와 램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회로도에 대한 동작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부품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품 배치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맞는 기판은 이와 같이 큰 반면에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는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이 작은 부품을 아까 앞에서 첫 번째가 골고루 분배하라 그랬죠. 그래서 기판 전체에 골고루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분배를 할 때 나중에 뒤에서 배선 작업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품 배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품 배치까지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 문제가 있고요.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수님이나 선생님 또는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부품 배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서 그와 같은 형태로 부품을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선배들이나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부품 배치를 가르쳐 줄 때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점퍼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기판 전체에 골고루 배치가 되도록 한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납땜 작업, 그것은 부품 배치가 끝나고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뒷면에 납과 배선을 이용을 해서 부품 간의 배선을 통해서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이 네 가지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치게 되겠습니다. 항공산업기사 전자회로 제작에 나오는 부품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릴레이라는 부품이 되겠죠. 자, 이 릴레이라는 부품인 회로도에는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릴레이고, 실제 부품의 모양은 요렇고, 이걸 뒤집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와 더불어서 IC 소켓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6핀 IC 소켓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이유는 릴레이를 바로 납땜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장날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C 소켓에 꽂았다 뺐다를 함으로써 릴레이 고장, 납땜 작업을 할 때에 릴레이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IC 소켓과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걸 같이 활용을 하셔야 되고, 릴레이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코일과 그리고 이와 같이 생긴 스위치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코일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이 스위치가 요 위에 붙어 있던 스위치가 밑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단자를, 앞에 있는 단자를 좀 지우고 올게요. 자, 앞에 있는 단자를 커먼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단자를 NO, 그리고 붙어 있는 단자를 N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먼, 그리고 NC라고 하는 것은 normal close. 그래서 normal close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normal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NO는 normal open. 정상적인 상태에서 열려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스위치가 커먼과 노멀 오픈이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붙도록 하는 되어 있는 것이 릴레이가 하는 것이 동작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터 스위치라고 해서 스위치처럼 생겼는데, 이와 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단자가 총 8개의 단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단자가 나와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요 부분 단자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 2, 그 다음에 여기 뭐 3이라고 하면은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호의 회로도에 있는 것에 대한 부품은 이와 같이 토글 스위치나 슬라이더 스위치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슬라이더 스위치 형태로 많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토글로 주어진 경우도 있겠는데, 토글을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 토글이나 슬라이더 스위치를 옆으로 제끼게 되면 이렇게 붙어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셀렉터 스위치하고 유사한데, 셀렉터 스위치는 중간에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존재하는 반면에, 토글 스위치나 슬라이더 스위치는 반드시 어느 한쪽에는 연결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푸시 스위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푸시 스위치는 이걸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이 시커먼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스위치로 동작을 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여기 보면 단자가 두 개 있는 거에 반해서 실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부품의 단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두 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스위치를 어떤 부분을 사용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힌트를 주게 되면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한쪽은 짧고 한쪽은 넓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제거를 하십시오. 제거를 하고 남은 두 개 있죠. 그게 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스위치는 요 대각으로 된 단자만 사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이오드와 제너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요런 기호가 생긴 것이 다이오드고, 요렇게 기호가 생긴 것이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너 다이오드하고 다이오드 모양이 지금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좀 크게 구분하기가 힘들죠. 구분하기가 힘든데, 일반적으로 제너 다이오드,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같이 시커먼 색의 흰 줄이 있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요 부분이 몸체 부분이 약간 빨간색의 검은 줄이 가 있거나 또 빨간색의 회색 줄이 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제너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이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데,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쪽으로 흐르지만 반대편으로도 약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래서 약간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전압만큼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그런 다이오드가 제너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회로도를 설명을 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이 부품을 받아 보았을 때 다이오드와 제너 다이오드는 형태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직각으로 딱 꺾여 있죠. 근데 약간 제너 다이오드는 끝부분이 약간 둥글둥글합니다. 이 같은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이오드와 제너 다이오드를 구분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다이오드에는 요 부분이 실제 다이오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여기에 보게 되면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까만 바탕에 흰 줄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 줄 가 있는 부분이 이 까만 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품을 만질 때 주의를 해야 될 게, 흰 부분을 자꾸 만지다 보면 흰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품을 오랫동안 손으로 만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제너 다이오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제너 다이오드나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부품을 주어질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부품이 주어지지만 일부의 경우에 비정상적인 부품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품은 받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테스터기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나중에 테스트기를 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D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LED에 보게 되면 단자가 한쪽은 짧고 한쪽은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품을 조립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얘를 동일하게 잘라버리면 구분이 가지 않겠죠. 이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투명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한쪽은 넓고 또 한쪽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넓은 쪽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트랜지스터인데, 이게 이제 문제의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의 부품을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트랜지스터는 단자가 3개죠. 3개라서 우리의 단자 이름이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 크게 이름을 이제 부를 때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 3개의 이제 단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주어진 트랜지스터의 단자가 어디가 베이스고 어디가 컬렉터고 어디가 에미터인지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테스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치러 갈 때는 반드시 테스트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테스트기를 이용을 해서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를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LED나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량 부품이 여러분들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회로 작업 중간에 불량 부품을 여러분들 판단을 하고 교체를 요구를 하게 되면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품을 받자마자 반드시 정상 유무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감독관님한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과 이제 램프. 그래서 요 표시가 저항 기호고 이렇게 주어진 부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색깔이 있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색깔의 방향을 일치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같은 다이오드 저항이라고 하면 색깔을 방향을 일치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진 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는 일반적으로 24V의 전압을 인가하면은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4V를 인가를 해서 램프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도 부품을 받으면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스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터기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회로가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반도체 회로의 부품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검사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회로를 만든 다음에 이 회로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 테스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스터기는 크게 두 가지 점요. 이와 같이 생긴 것을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 멀티메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이 생긴 것을 아날로그 멀티메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날로그 좋으냐, 디지털이 좋으냐? 물론 이제 디지털이 좋고, 요즘은 아날로그 멀티미터는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항공정비사 면장 시험을 이제 준비를, 특히 이제 작업형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항공정비사 면장 시험에서는 테스터기를 아날로그 테스터기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날로그 테스터기가 학교에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 아날로그 테스트기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날로그보다는 지금 작업 현장에서는 디지털 멀티미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디지털 멀티미터나 아날로그 멀티미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주어진 반도체 부품, 특히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LED, 트랜지스터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디지털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종류별로 사용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나 교수님이나 선배들한테 설명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익히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거를 이제 먼저 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다이오드를 다이오드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다이오드 모양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모양으로 다이얼을 돌려서 일치를 시키고 나면은 여기에 다이오드 모양이 표시가 이제 됩니다. 이거는 모든 테스트기가 디지털 멀티미터는 동일합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단자가 크게 이제 3개가 있죠. 3개가 있으면은 이 중에서 요 표시되어 있는 거, 요 다이오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 단자, 레드, 그리고 컴이라고 적혀지는 곳에
검은색 단자를 꽂은 다음에 우리가 다이오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에 레드, 이쪽에 블랙을 놓게 되면 여기에 0.7에서 뭐 0.5 사이에 어떤 값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반대로 이쪽에 레드, 이쪽에 블랙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일반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OL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OL은 오버레인지의 뜻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러면은 이 다이오드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그러니까 레드와 이제 블랙을 했을 때는 여기 숫자가 표시가 된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OL이 표시가 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이오드는 그렇게 되겠죠. 제너 다이오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뭐 제가 반도체 를 검사할 때 그러니까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LED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LE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했듯이 이쪽에 레드, 이쪽에 블랙을 놓게 되면은 같이 값이 표시가 되면서 여러분들 LED를 잘 보게 되면은 LED에서 불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LED가 정상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테스트기 기능으로 쓸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부품과 부품 간의 배선을 연결하는데 이 배선이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검사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 보면은 소리 표시 같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시가 로 다이아를 놓고 요 장비 같은 경우 셀렉터를 2번 누르게 되면은 한 번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딱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소리가 나게 되겠습니다. 소리 나면은 연결된 거고 소리가 안 나면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테스트기 가장 중요한 용도, 여러분들이 실제 가서 가장 많이 사용할 회로는 이제 용도는 뭐냐면 바로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단자를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테스터기마다 이제 종류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확인하기 한 절반 정도의 테스터기는 이 트랜지스터 EBC를 찾아내는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이 없는 게 대부분이고 있는 게 좀 적습니다. 따라서 테스터기를 준비를 해갈 때는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단자를 찾아내는 기능이 있는 테스트기를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디지털 멀티미터를 가지고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베이스는 찾을 수 있지만 에미터와 컬렉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 디지털 멀티미터를 사용을 준비를 할 때는 반드시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를 이제 찾는 기능이 있는 테스트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능이 있는 테스트기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먼저 여기 단자에는 HFE라고 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트랜지스터의 증폭률을 찾아주는 기능을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를 찾는 방법은 요 HFE 단자가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 그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위에 같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CBE 이런 문구가 있으면은 트랜지스터의 ABC 단자를 찾아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멀티미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다이오드나 LED의 정상 이상 유무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저항 부분에 보통 곱하기 10의 단자를 놓고 측정을 하면 되는데, 이때 측정하는 방법은 아까 N에는 검은색 단자, P에는 빨간색 단자를 꽂게 되는데, 아까 다이오드를 설명을 할 때 디지털 멀티미터하고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멀티미터를 사용할 때 R을 댔던 단자에 대한 B를 대야 되고, B를 댔던 단자에 대한 R을 대야지만이 동작 유무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다이오드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반대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의 EBC를 찾는 방법은 이와 같이 이런 구멍이 뚫린 곳에 NPN, PNP, 그리고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런 문구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있으면 하는 기능이 되겠고, 여기에서도 보면 HFE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다이아를 놓고 측정을 하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디지털 멀티미터나 아날로그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반도체 부품의 이상 유무,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단자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단자를 찾아내는 방법은 앞에서 본,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기능이 이런 기능이 있는 멀티미터인 경우에 그냥 바로 우리가 꽂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물론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찾아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바로 이렇게 여러 번 꽂아서 확인을 해보면은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단자를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날로그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도 이 기능이 있는 멀티미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이러한 기능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랜지스터는 크게 NPN 트랜지스터와 PNP 트랜지스터 두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조명계통 회로에 트랜지스터가 나오는데, 이 조명계통 회로에는 PNP 트랜지스터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NPN 트랜지스터만 사용을 하고, 실제 대부분의 회로인 경우에도 NPN 트랜지스터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 모양은 우리가 회로에 사용된 트랜지스터는 모양 중에 이 모양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NPN에 대해서만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NPN 트랜지스터는 이와 같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이와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는 우리가 다이오드와 같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그림의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베이스를 기준으로 에미터와 콜렉터, 즉 베이스에 플러스 단자를 갖다 대고 에미터에 마이너스 단자를 갖다 대게 되면은 베이스 에미터는 전류가 흐르고 베이스 콜렉터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베이스에 마이너스를 놓고 에미터와 컬렉터에 플러스를 놓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베이스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NPN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 베이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간 단자, 그러니까 디지털 멀티미터하고 아날로그 멀티미터는 색깔이 반대라 그랬죠. 그걸 명심하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멀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멀티미터로 세 개의 단자 중에 아무데나 빨간색 단자를 대고 나머지 두 군데 됐을 때 전류가 다 흐르면은 그 단자가 베이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 멀티미터인 경우에는 에미터와 콜렉터를 따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베이스는 찾을 수 있지만 에미터와 컬렉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멀티미터의 경우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HFE 기능이 없는 디지털 멀티미터는 웬만하면 시험 칠 때 가지고 가도 트랜지스터 회로가 나왔을 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럴 바에는 HFE, 트랜지스터 찾는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멀티미터가 더 유용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10에다가 놓고 10의 위치에다 놓고 요거 다이얼을 10의 위치에 놓고 여기를 이제 여기가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베이스 단자 놓고 요 빨간색 단자를 다른
두 군데 놨을 때 저항기 눈거미와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단자가 베이스가 단자가 되는 거고, 에미터와 콜렉터를 찾는 방법은, 자, 베이스 단자에다가, 그러니까 그 검은색 단자를 베이스가 아닌 에미터에 놓고 빨간색을 베이스에다가 놨을 때 요것이 움직이는 거하고, 그리고 빨간색을 베이스에는 그대로 놓고 까만색을 다시 콜렉터, 다음 에미터가 아니면은 나머지 콜렉터가 되겠죠. 콜렉터가 났을 때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요것이 바늘이 많이 움직이는 게 에미터 단자입니다. 작게 움직이는 게, 그 콜렉터는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에미터만 움직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에미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HFE 기능이 있으면은 디지털 멀티미터를 사용을 하고, HFE 기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날로그 멀티미터를 사용해야지만 에미터와 베이스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순서는 먼저 베이스를 찾아내야 되겠죠. 베이스를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멀티미터하고 디지털 멀티미터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베이스에다가 빨간색 단자를, 디지털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아날로그 멀티미터이기 때문에 베이스에다가 까만색 단자를 대고 나머지 두 개 됐을 때 전류가 흐르면은 그게 베이스가 단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색깔을 바꿔서 했을 때 눈금이 움직이면, 아날로그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 눈금이 움직이면은 에미터, 눈금이 안 움직이면은 콜렉터,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를 찾는데, 이때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보니까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를 찾았어. 그러면 찾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이제 놓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적용을 할 때는 어디가 에미터가, 어디가 베이스, 어디가 콜렉터일지 이렇게 좀 궁금증이 자아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측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시험지에다가 요렇게 트랜지스터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단자가 3개가 나와 있겠죠. 나와 있으면은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에미터, 여기가 콜렉터, 측정할 때마다 바로 시험지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적어 놓게 되면은 나중에 만들 때 헷갈리지도 않고 그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